채환님, 존재의 행복에 대해서 지극히 이기적이면 이타적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걸까요? 지난 삶을 반추해보면 나는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느꼈었고 그래도 나름 이타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근거 없는 자부심이었습니다. 최근에 알게 되었어요.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깊이 성찰해보는 요즘이기에 채환 선생님의 관점을 듣고 싶어서 문의합니다. 와, 참 심각한 그런 존재의 행복. 철학가 출신이세요? 마이크 한번 따보세요. 철학이나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어요, 평소에? 그건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예전에 정신분석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정신분석까지 공부하셨어요? 철학 공부를 좀 이제 하다 보니까요. 좀 왜 공부하셨어요? 과가 그거였어요? 아니, 전공이 그거였어요? 아니면 그냥 공부를 했어요? 아니요, 우연치 않은 기회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접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사실 뭐 공부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 네. 근데 우연치 않은 기회에 연결이 돼서 듣다 보니까 좀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7년 그게 정도 지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이 여기 뭔가 모르게 끌려오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마음이 나서 왔단 말이에요. 그게 마음 공부할 인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관심이 내가 평소에 별로 없었는데 철학이나 마음 공부나 전혀 없다가 왜 갑자기 여기 왔지? 이게 나도 모르게 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유명한 강사도 아니고 뭐지? 이 귀한 시간에 내가 2시간을 여기 내야 될까? 근데 왔단 말이죠. 이게 뭔가의 끌림에 의해서 오는 기운이라고 보거든요. 세상에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내가 다만 착각하고 모를 뿐이지. 나도 모르게 이곳을 찾은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그게 누구 때문에 왔던, 누구 때문에 온다고 해서 뭐 누가 오는 건 내 자유잖아. 근데 결정한 것은 이미 내 삶의 어떤 방향이 이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공부를 통해서 흘러왔군요. 네. 그리고 지금 존재 행복에 대해서 본인은 보통 행복하세요?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제가 고등학교 동창 같이 동행을 했거든요. 감사해 친구야. 고등학교 동창회 오셨는데 별로 좋은 표정은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그 좀 좋은 공연이어야 되는데 2시간만 앉아 계시니 1시간 10분 지났거든요. 부탁합니다. 중간에 나가지만 말아주세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최아님 영상을 거의 한 4년 전에 사실은 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신 분석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공부를 굉장히 오래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나름대로 공부를 했던 사람들도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게 성향이 안 맞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거기서 이렇게 딱 결론이 맺어지는 상황이었고요. 그때 제가 좀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마곡동에 거기를 찾아뵀었거든요. 나름대로 이제 서울센터로? 예, 거기 딱 한 번 가서 시간을 냈었고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조금 안 좋은 좀 상황이 있다 보니 찾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서 찾게 되고 또 마음 챙긴 책을 사서 지금 이제 글도 쓰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선생님을 좀 뵙고 싶었어요. 뵙고 싶어서 사실은 이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제주도를 이제 한번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안 맞더라고요. 일정이. 그래서 나중에 한 5월이나 일정 되면 찾아뵈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좀 많이 좀 어려운 상황에 있거든요. 어떤 어려운 상황인지 여쭤봐도 돼요? 저희 남편은 32년 동안 거의 매일 알코올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고요.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굉장히 맹목적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네, 그래서 제가 그 분석 공부를 하게 된 것도 사실은 저 마음 다스리기 위해서 제가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 그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했었는데 그 공부를 그렇게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제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자괴감도 좀 많이 왔었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선생님 영상 보고 마음 그
공부하는 그거를 굉장히 아침 저녁으로 이제 귀전 명상도 듣고 또 어려서부터 좀 글 쓰는 걸 제가 좀 좋아해서 좀 이렇게 힘들거나 불안하거나 고통스럽거나 할 때 글을 쓰면서 이렇게 해석을 좀 많이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네.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그 답은 알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는데 이게 행동으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네네. 지금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남편의 알코올입니까? 네, 사실은 제가 그동안 나름대로 이제 참고 숙고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연민이라는 감정이 저를 붙잡고 있다는 걸 최근에 느꼈거든요. 남편에 대한 연민의 마음으로 네, 살고 좀 있다. 너무 이제 안 됐다. 물론 이제 뭐 타자를 향하는 마음이 곧 저를 본다고 하는데 알코올 중독이 어느 정도예요? 매일 먹어요. 매일 먹는 분 많아요. 그러니까 양이 문제죠. 양. 매일 먹는 건 많아요. 거의 매일 그러니까 먹는데 소주로 따지면 몇 병? 많이 먹지는 않는데 매일 먹고요.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많이 집안에 먹지 않는데 그거 한번 양이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막걸리 3병. 막걸리 3병? 예, 예. 소주는 아니네요. 소주는 못 먹어요. 소주 못 먹고 막걸리 정도 3병. 네네. 매일매일 3병. 매일이에요. 1년 술 365일. 드시고 난 다음에 주정을 해요? 주사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주사가 어떤 상황이에요? 막 폭력적인 얘기를 하고 큰 소리를 치고. 그러니까 아이들 어렸을 때는 이렇게 밥상을 엎어요. 아이들을 우리 아버지도 많이 엎었어요. 네, 밥상을 엎기도 하고 예. 제가 최근에 이제 남편하고 1년 전에 이혼을 사실은 결심을 했거든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까? 폭언을 하기 폭언. 시작했어요. 안 하다가 네. 갑자기 하기 때문에. 그게 좀 많이 심해졌고요. 제가 거의 한 4년 전에, 그러니까 6년 전에 어쨌든 가족들의 어떤 자립이라든가 독립을 위해서 큰 결심을 하고 2년을 네. 떨어져 살았었거든요. 떨어져 별거했고 살았구나. 그때는 사실 어떤 희망을 갖고 했었어요. 예. 변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때도 남편은 계속 술을 드셨던 그렇겠죠. 상황이에요. 예. 네. 그리고 다시 합친 이유는 뭡니까? 저는 제가 이별하려고 그때 분가를 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네. 다시 2년 정도 떨어져 살아서 좋았습니까? 편했습니까? 처음에는 좀 달라진 것 같았어요. 그랬군요. 근데 다시 원상복귀가 왜 되고 원상복귀했습니까? 그러니까 참았던 거죠, 남편 입장에서. 2년 동안? 네, 그렇구나. 참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3, 4개월 되니까 다시 원상복귀가 됐고 또 이제 또 한 번 떨어져서 한 2년 살 생각은 없어요? 지금은 제가 좀 저의 남은 인생이 너무 더 이상은 이렇게 얽매여 살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러면 이혼을 할 생각은 있으세요? 이혼은 지금 왜냐하면 이제 불안적인 부분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본인이 아니요 제가 그래서 저는 본인이 저보다 남편이 불안이 심해요? 불안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어떤 또 충격도 제가 사실은 우려가 되고 네. 그래서 일단은 서서히 거리두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리두기 하는데 같이 살고 있죠 지금? 아니요. 떨어져 살고 있어요? 네. 그럼 같이 사는 상황은 아니고 술을 먹는지 안 먹는지도 잘 모르네요. 먹어요. 먹긴 먹는데 그렇죠. 보는 건 아니잖아요. 술 드시는 거를. 떨어져 있으면 마음이 좀 편안하지 않나요? 제가 좀 많이 편해졌어요. 그렇죠. 네. 같이 안 살아도 생활비는 주시나요? 받았습니다. 응? 받았어요. 받았어요? 네. 그러면 그 생활을 좀 유지하시면 어떻게 이렇게 강연도 전국에 하면 또 쫓아다니고 저랑 같이 이렇게 하면 마음의 평온을 좀 얻을 것 같은데 피할 수 없으면은 거리를 멀리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네네. 근데 거리를 멀리할 수 없었으면 그 순간을 즐겨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선생님은 최선은 안 돼요. 최선은 안 되는데 차선은 되고 있거든요. 네네. 최선은 남편이 술을 끊는 거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두 번째 차선은 그 술 먹는 사람을 응대하지 않는 거. 그 지금 현실로 가능하단 말이죠. 네. 방도 2개 얻을 수 있고 집도 따로 나서 할 수 있고 생활비도 주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거는. 저는 항상 그래서 감사한 걸 찾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야 본인의 회복도 되고 남편에 대한 미움의 마음도 서서히 정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선생님의 건강도 좋아지고 남편의 삶도 좋아져요. 남편은 보통 술을 많이 드시는 이유가 혼자 그게 습관이 된 것도 있지만
우리의 심리 상태는 하지 마라 그러면 자꾸 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요.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냥 놔둬. 내 인생 아니다. 최한이 어떻게 남편인데 남편이 저러다가 알코올 중독돼서 뭐 어떻게 될 수도 있고 그건 본인 인생이에요. 최한이 어떻게 정말 냉정하게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괜찮고 떨어져 있어도 술 드셨고 한 건 못 고치는 거잖아. 그러면 내 마음 한 명이라도 편안해야 되거든. 일단 그걸 먼저 생각하시고 난 다음에 중요한 거는 남편의 인생에 대해서 좀 편안하게 바라보는 마음, 자연스럽게 바라보는 마음을 먼저 생기면 남편의 그런 행동도 저는 서서히 조금씩 줄어든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보세요? 지금 사실은 저는 삼형제 엄마거든요. 네. 삼형제 엄마인데요. 둘째가 제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거의 한 1월 달에 사실은 이제 너무 이제 남편하고 같이 사는 게 힘들어서 네네. 1년 전에도 사실 제가 이제 그 결정을 했었는데 이혼할 결심을? 네네. 1년 전에 이제 이혼할 결심을 하고 아이들은 다 찬성을 했었어요. 예. 근데 저는 남편이 너무 이제 막 빌고 한 번만 봐달라, 노력하겠다. 그래서 마음을 접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또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근데 중요한 거는 둘째가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이도 이제 기존에 그건 성인이잖아. 네네네. 근데 저는 괜찮아요 그런 것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가 물론 이제 다른 원인도 있었겠지만 다른 원인도 있었을 그게 거예요. 아빠 이제 문제로 그렇게 네. 쓰러져서 입원하고 그런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합쳐져서 아이에게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청소년도 저는 아닌데. 일단 아이 케어가 지금 저한테는 우선순위가 아이 케어거든요. 그래서 아이 그거는 케어를 저는, 이유로 지금 아이 집에 와 있어요. 아이 집에 와 있어요? 네네. 아이 집에 와 있고 3개월 지금 됐거든요. 자식이 몇 살이에요 그 아이는? 31요. 그랬구나. 일단 이제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제가 아이를 어쩌면 이제 핑계일 수도 있는데 자연스럽게 지금 이제 거리두기가 된 상태예요. 그래요? 근데 남편한테 전화 와요 하루에 한 번씩? 전화가 오는데 사실은요, 제가 오늘 최한 쌤한테 도움을 받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저는 사실 이미 마음 정리가 되어 있고요. 네. 어쨌든 바로 어떤 뭐 이혼을 도장 찍을 선언한다든가 자신이 있다. 그거는 사실 제가 남편이 좀 불안장애가 맘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감당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떨어져 남편한테 있잖아 지금. 떨어져 있지만 이제 뭔가를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라 일단 지금 어떻게 남편한테 얘기를 해야 될지 남편은 전혀 지금 의심을 하지 않아요. 저만 지금 혼자 이렇게 저하고 아이들하고만 아빠하고 이제 결별 그거를 알고 있는데 남편은 전혀 지금 모르는 상황인데 어떤 남편하고 식으로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100% 중에 몇 프로 있어요? 80%요. 80%? 네. 20%는 뭐예요? 그래? 20%는 남편이 병원에 가서 치료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본인이 노력을 한다라면 알코올 탁주 3병 먹는데 치료를 받는다. 그거를 근데 안 가려고 해요. 안 가려고 하죠. 네, 예. 그리고 그리고 그거 받았으면 진작에 받았겠지. 그 삶을 탁주 3병 먹는 삶을 이해하면 안 돼요? 존중하고. 불안한 건 우리는 인간은 다 누구나 불안한 마음 올라오거든. 그러니까 탁주 3병 먹으면 좀 불안함이 좀 사라지니까 그래서 술을 찾는 것 같거든. 그 아부 남편이. 그리고 세상과 조금 이렇게 툭 내려놓고 살고 싶어 하는데 아내가 그걸 바꾸고 싶고 아내가 술 안 먹는 걸 좋아하고 자꾸 나랑 떨어져 있고 2년 동안 그렇게 멀어져 있고 그러니까 남편은 더 불안한 것 같은데 나이도 들어가고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입장도 아닐 테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또 술을 찾고 이렇게 되는 게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근데 아프다고 하거든요. 자꾸 제 앞에서. 아프다 그러면 관심을 주니까 사람이. 그러면 저는 아프면 병원을 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민간요법을 예전에 좀 공부를 많이 했던 게 예. 사실은 남편을 위해서 했거든요. 예. 근데 오히려 독을 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병원을 더 안 가요. 예. 그 부항을 뜬다든가 그거에 의존을 또 하는 거예요. 아플 때는 본인이 그래. 부항을 또 병원에 안 가는 사람을 억지로 가게 할 수는 없죠. 부항이라도 뜨면 감사하네 여보 또 부항 떴어. 아휴 자기는 건강 잘 챙기네 그렇게 하고 탁주 새벽명 오늘도 한약 3채 먹었네 여보 이렇게 얘기하고 당신이 이렇게 먹어도 병도 안 걸리고 참 희한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가볍게 남편한테 얘기해 주셔야 남편이 바뀔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봐요. 지금까지 쭉 말씀하는 거 들어보니까 선생님이 기준을 너무 틀을 잡고 있어요. 사람은 이래야 한다. 남편은 이래야 된다. 아빠가 이래야 된다. 맞아요. 근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안 된 거잖아. 근데 선생님이 그 틀을 지금 잡는다고 해서 틀이 바뀌면 제가 어떻게 됐든 그렇게 하세요. 각오 있게 얘기하고 물어보세요. 맹세하세요. 각서 쓰세요 하겠는데 그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안 바뀔 것 같거든. 응? 근데 이혼을 한다 안 한다 그거를 결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혼을 해서 본인에게 이득되는 게 뭐가 있을까? 아니, 돈도 주시고 벌이도 있고 이혼을 한다고 해서 이 가정이 또 뭐 해결된다, 그 남편이 해결된다, 내 마음의 불안이 해결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또 마음이 쓰인단 말이에요. 선생님은 성격상 계속 쓸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럼 저는 말투와 선생님의 행동, 지금 말하는 방향을 보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분한테는 그렇게 얘기 안 할 거예요. 네. 성격이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은 또 신경을 쓸 거란 말이에요. 자식 아빠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20%가 있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높은 확률이에요. 20%는. 차라리 저 95%, 99% 이러면 헤어지라 그래요. 내가. 근데 80%는 너무 여유가 있어요. 지금 20%나. 그게 선생님의 성격을 제가 질문을 계속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계속 그걸 제가 보기 위해서 말이 어떻게 나오는지.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제자들한테 질문했거든. 소크라테스는 답을 내리지 않아요. 항상 답을 스스로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 남편이 응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재화님 이런 얘기잖아요. 남편한테. 그래서 3개월만 제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전화 오면 전화 왔어요. 아프다면 어디 아파요? 아유 그런데 병원 갈래요? 안 간다고 민간요법 하실래요? 하시면 돼. 그리고 또 뭐 어떤 얘기를 많이 해요? 전화 와서 제가 응대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제 아이가 퇴원했잖아요. 예. 근데 아이하고 통화를 하고 싶어 하는데 예. 사실은 아이가 아빠를 통화를 그래 그거 거부하고 자 있거든요. 아이가 20살이 넘고 30몇 살이잖아. 아이가 아빠랑 전화를 하고 싶으면 아이가 하면 되고 거기에 엄마가 관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저는 관여하지 전혀 않아요. 없어요. 네. 엄마한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엄마 어떻게 해야 되나? 야야, 네가 성인이 됐는데 뭐 어떻게 하겠노? 네가 마음 편한 대로 해라. 3통 오면 1통만 받든지 아니면은 뭐 2통만 받든지 30분 전화했으면 3분만 받든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엄마한테 물어볼 필요 없다. 너희 아빠애가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걸 분리를 시켜야 돼. 자꾸 자식이 엄마한테 이렇게 집착하도록 만들면 안 돼요. 그러면 자식들도 자꾸 엄마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엄마한테 자꾸 뭔가 이렇게 관심을 본인이 풀려고 하거든. 스트레스를. 그러면 그게 또 쌓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아빠애가 네 아빠애가 그래도 네가 태어나게 해준 네 아빠애가 엄마는 엄마하고 둘이 관계고 이렇게 존재로 본다. 남편은 존재, 아들도 존재, 내 존재 이렇게 봐야 이 상황이 조금씩 해결돼요. 이걸 가족의 끈끈한 정으로 계속 바라보고 마음이 힘이 들면 잘 안 돼 이게. 그래서 또 질문. 아까 남편이 어떤 질문 했을 때 저한테 그 남편이 저한테 전화하는 거는 다른 거 없고요. 네. 아들 상황 목소리 듣고 싶어 하고 그것 때문에 전화를 하는데 전화하면 여보 아이고 그래 아들 목소리 듣고 여보 전화번호 알아요. 전화번호 알지?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여보 전화 안 받는다고 카톡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일자 사라졌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여보 아이고 전화 왜 안 받노 가는 내가 한마디 해볼게 아빠 전화 받으라고 그리고 이제 아프면 돼. 근데 사실은 아직 아이가 그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힘들어서 병원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 안정적으로 애가 좀 불안한 스트레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아빠 전화는 받지 말든가 차단해놔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지금 아이 전화는 연결이 안 되는 걸로 그러면 또 되어 엄마한테 있는 전화 오겠죠. 남편이 왜 네. 전화하면 아유 여보 걔가 요즘에 정신적으로 많이 스트레스 받아가 힘든 모양이에요. 여보 이럴 때는 좀 자식이지만 지켜봐 줍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네요. 뭐가 문제예요 근데 잘하고 있구만은. 선생님은 구조적으로 마음의 구조적으로
모든 게 딱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고 이게 구조적으로 좀 잘 이루어진다 생각을 좀 강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내려놔요. 그거 아무 이유 없어요. 선생님만 건강하고 편안하면 자식도 편안해져요. 엄마가 뿌리잖아. 엄마가 아빠 때문에 자꾸 불안하기 때문에 약을 먹고 힘들거든. 근데 오늘 너무 잘 오셨어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아, 이거 내 문제구나. 나만 편안하면 되구나. 자식도 잘 해결되고 남편도 이혼하고자 결심할 필요 없어요. 20%면 너무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 아이고 그래도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많거든요. 마음 안에는 현실적으로는 힘들지만 그렇다면 포근하고 그럴 때는 피해버리면 되고 술 많이 먹는다 하고 보이면은 아이고 이제 저기 운동이나 나가야 되겠다 해서 나가면 되고 이렇게 자꾸 하셔야 됩니다. 최선은 남편이 술을 끊고 화목한 가정인데 그게 안 되면 잠시 떨어져 있으면 되고 또 얘기해봐요. 알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예, 아유 말씀도 잘.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어릴 때부터 공부도 하고 마음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마음이 더 올라와요. 여러분 마음 공부하면 마음이 더 잘 보입니다. 채원님 내가 마음 공부하는데 마음 편하려고 마음 공부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요즘에 불편해요? 근데 마음 공부 막 치아불납니다. 이거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 많거든. 왜 그럴까? 운전을 안 해본 사람은 운전을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고 갑자기 급출발하고 확 끄고 가면 몰라. 운전 안 한 사람들은. 근데 운전 해본 사람은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운전을 해본 사람이야말로 마음의 공부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자세히 세세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힘들다는 걸 알아요. 처음에는. 운전 안 해본 사람은 버스만 타고 다니는 사람은 뭐 아나 운전하는 게 힘든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근데 하면 할수록 또 운전이 편하단 말이에요. 마음도 똑같아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마음의 편안한 길을 찾아가요. 그게 마음의 숲이에요. 우리의 마음에는 숲이 있단 말이에요. 숲. 그래서 마음의 숲이란 말이에요. 마음의 숲이 있는데 사람들은 간 길로만 가. 올레길이든 간 길로만 가요. 새로운 길로 안 가. 다 편한 길로 가지. 그 편한 길이 뭐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에요. 채원님 저는 부정적이에요. 채원님 저는 시기 질투가 많아요. 참 저는 외로움을 왜 이렇게 많이 타요? 왜 우울해요? 우울한 숲길을 자기가 만들어 놨거든.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가는 게 제일 편한. 그 길만 자꾸 가. 채원님 좀 비교하기 싫은데 자꾸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어릴 때부터 비교하는 마음의 숲길을 자기 만들어 놓은 거거든. 숲길이 보이니까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새로운 길로 안 가. 왜냐? 간 길은 가시덤불도 있고 쳐야 되고 길을 만들어야 되니까 힘들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곤할 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요. 술 먹는 사람은 왜 술 먹을까요? 술 먹는 게 가장 스트레스가 빨리 풀린다고 생각하거든. 그 길만 갔기 때문에. 운동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받을 때 왜 운동할까요? 운동하는 게 스트레스를 빨리 풀린다 생각하거든. 오락하는 사람, 게임하는 사람은 그게 가장 편하다 생각해요. 그러면 마음의 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마음의 숲길을. 이제는 이 길 말고 내가 불편한 길이면 이거를 잘 정리를 해서 다른 길로 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게 오늘 이런 곳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마음의 숲길에 가본 적이 전혀 다른 길이거든. 그럼 이 길로 자꾸 가다 보면 이쪽 길이 보여. 근데 급한 일이 생기고 어떤 위험한 일이 생기면 또 자기가 가던 길로 가. 우울한 길, 외로운 길, 술의 길. 근데 이 길로 닦아놓은 사람, 한두 번 가본 사람은 이 길로 보이거든. 아, 이 길로 가면 힘드니까. 그래, 이 길로 한번 가보자. 그래도 한 번씩 걸어간 길이니까. 이게 마음 공부고 명상 공부고 나를 알아차림하는 공부예요. 그래서 마음의 숲길을 새롭게 닦는 길이 중요하다.